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르노의 소형차 캡처인데요. 사실 기존에 수입됐었던 QM3, 사실 같은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QM3로 팔렸었죠. 하지만 현재는 르노 브랜드의 상품으로서 직접 다가왔는데요. 모델 체인지를 겪은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네,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르노 마크도 신선한데요. 자, 르노 캡처. 사실 이 소형 SUV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만한 경쟁력을 들고 왔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르노 삼성 QM3가 2세대로 진화했습니다. 르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조금의 변화를 줬죠. 이제 모델명도 QM3가 아닌 르노 브랜드의 캡처로 판매됩니다. QM3가 귀여운 이미지로 어필했다면 캡처는 조금 더 완성도에 신경 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의 디귿자 라이트 덕에 최신 르노 모델의 느낌이 들죠. LED 헤드램프는 모든 트림에 기본 탑재됩니다. 측면의 C필러 디자인도 감각적인 모습입니다. 후면부의 리어램프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그럼 기존 QM3의 것과 비교해 볼까요? 안테나가 정말 크죠? 기존 1세대 캡처였던 QM3는 르노의 B 플랫폼을 썼지만 2세대인 캡처는 CMF B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유럽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클리오와 같은 신형 플랫폼인데 이를 적용한 덕분에 한층 커진 차체를 갖게 됐습니다. 수치로 보면 길이가 105mm 늘어났고 폭도 20mm가량 확대됐습니다. 차체 강성도 높아지고 공기 저항도 낮아졌고요. 특히 뒷바퀴의 드럼 브레이크도 디스크 방식으로 바뀌어서 좋네요. 실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엉성한 위치에 자리했던 등받이 다이얼이 빠진 점도 좋네요. 운전석에 전동 조절 기능을 넣은 것도 칭찬할 부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차를 팔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프랑스 차 특유의 이상한 버튼 배치 방식도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징인 대용량 글로브 박스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랍식인데 의외로 쓸만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XM3 것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부가 기능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요. 이제 캡처의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차체 크기가 커진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시트가 16cm가량 슬라이딩 된다는 점이 좋네요. 뒷좌석 열선, USB 포트, 송풍구 등 수입 소형급으로는 좋은 구성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딱 소형 SUV 수준이고요. 잠시 캡처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테스트 모델은 디젤 사양입니다. 가솔린 에디션 82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0.25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전자식 변속기, 9.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스 사운드, 자동 주차,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 주요 사양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급에서 옵션을 많이 넣어 가격을 높이기보다 적당한 구성으로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캡처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국에서도 통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르노 캡처 1.5 디젤 모델과 함께 달려볼까요? 확실히 출력과 토크의 향상, 이 부분을 쉽게 체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과거 모델이 이제 90마력대 출력을 갖고 있었고, 최대 토크 또한 이제 22kgm/m 정도의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100이랑 같지만 출력이 116마력까지 올랐습니다. 26마력의 차이. 또한 최대 토크도 26.5kgm/m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특히 가속대의 다른 맛들이 잘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력 모델이 되면 초기에 발진할 때 일부 구간에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면 현재 출력이 늘어난 캡처에서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희가 확인한 결과 10.7초 내외를 마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테스트를 반복하더라도 11초 이상 벗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2초 정도가 당겨졌으니까 확실히 상승된 이 어떤 출력과 토크의 이점을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는 여전히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속도를 낮춰볼까요? 자, 처음 차가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밟죠. 토크가 올라오고 요때 약간의 울컥거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어떤 직접 경쟁 구도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기아 셀토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XM3도 이제 같은 형식인데 XM3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승차감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저속 발진, 또한 이제 정지하는 경우에도 이제 변속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타협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셀토스보다 괜찮은 게 어딥니까? 변속기 자체의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요. 일단 저단 구간에 있을 때 어떤 그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일부 승차감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어비도 적정하고 변속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패들이 달려 있죠. 이 때문에 이제 변속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도 어떤 그 르노 삼성답지 않은 이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밖에도 어떤 사운드 시스템 컨트롤러, 예전에 그 르노 삼성 이 프랑스 차들의 컨트롤러를 보면 항상 이제 어떤 이 컬럼 쪽에다가 이 리모트 컨트롤을 장착시키는데 사실 인터페이스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이얼이나 어떤 그 버튼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사이즈도 좀 컴팩트해지고, 어쨌든 시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촉각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무엇보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올바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편의성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제법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이제 캡처의 주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뭐 배기량 자체는 1.5. 자,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잠시 이 주변에 있는 가속 성능을 가진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같은 유럽 태생의 CC 에어크로스가 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그런 발진 가속 성능을 보여줬었고, 또 이제 국내차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토닉 디젤, 또한 이제 뒤로는 투싼, 네, 현대 투싼 1.6L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들이 이제 유사한 이 가속 성능을 보이는 그룹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적당히 두둑한 이런 토크가 나와주는 만큼 운전 자체가 답답하지는 않네요. 사실 이제 답답함을 좀 느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현재 이 정도면 디젤 모델에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아쉬움이 없어서 좋습니다. 또한 이제 르노 모델이라고 했을 때 뭐 르노뿐만 아니라 푸조, 시트로엥, 어떤 이 프랑스 계열 모델들, 특히 소형급이 됐을 때 이점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핸들링인데요. 현재 캡처, 먼저 들어왔던 클리오가 사실 출력은 매우 낮았습니다. 뭐 90마력 가지고 뭐 타서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손맛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를 통해서 차를 제어하는 그 재미가 매우 쏠쏠했었죠. 네, 뭐 쉽게는 핸들링이 좋다는 것인데, 현재 캡처 거의 클리오에서 지상고를 살짝 조절했다고 느낄 만큼 아주 좋은 수준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 동급 모델 중에 최고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XM3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무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좋네요. 네, 클리오를 타셨던 분들께서 조금 더,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간적인 매력을 갖고자 하신다면 현재 캡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네, 어떤 이 빠릿빠릿한 움직임, 어떤 그 차의 감각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이 핸들링 성능을 올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잃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승차감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캡처 핸들링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차감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뭐 앞서 변속기 특성에 의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유럽 계통 뭐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뒤쪽이 국내 시장에서 아주 극혐을 하는 이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차를 타봐도 그런 공식이 잘 얘기가 됩니다. 자, 무조건 토션빔 싸니까 무조건 나쁜 거, 네, 그런 뇌피셜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차량에 따라서는 분명히 토션빔이 알맞을 수 있죠. 자, 무조건적으로 무슨 멀티링크를 때려 넣고 WC1을 때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마다 네, 그 특성이 있고 어떤 그 체급에 맞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인데, 뭐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죠. 현재 캡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이 정도면, 특히 이제 차체 쪽도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이전 모델, 네, QM3였죠. 해당 모델에서 느꼈던 아쉬움들을 상당 부분 잡아냈고, 오히려 이 유럽차가 갖고 있는 그런 좀 발랄함, 또한 감각적인 요소, 여기에 적정 수준의 승차감을 가미해 줌으로써 네, 어떤 실제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높인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어떤 뭐 질감을 비롯해서 네, 어떤 뭐 디자인, 이거 뭐 디자인이 뭐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작을 할 때 어떤 그 네, 손에 잡히는 뭐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나름대로 르노가 요즘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나 봅니다. 반면 이제 함께 했었던 닛산은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들 간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 되겠죠. 자, 우리는 일단 차만 보자고요.
하지만 정말 아쉬움이 되는 것이 저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유턴을 하거나 할 때 이 변속 레버를 자주 사용하게 되죠. 이때 계기판 상에는 이 변속 포지션 자체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제 옆쪽에 직접 변속기를 바라볼 때 옆에 그냥 P&D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고 별도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P까지 움직이는 것은 괜찮지만 D에서 R 사이를 오갈 때, 물론 뭐 감각적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뭐 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의외로 좀 놀랐던 것이 뒷좌석에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다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소형차급에서는 이런 배려를 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 르노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기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XM3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뭔가 부가적으로 그런 막 움직임을 주고 예쁘게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히나 운전을 하는 환경에선 더 낫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스템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뒷좌석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 이 슬라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적재 공간 혹은 실내 공간에서 어떤 그 타협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르노 캡처,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네, 41m대가 나왔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량의 마일리지는 약간 이제 한 3,000km 정도가 되는데, 요즘 기자분들 트렌드가 운전을 잘 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브레이크가 3,000 뛴 차가 이미 뭐 브레이크 버니쉬도 끝나고 길들이기 다 끝났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브레이크가 완전 새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버니쉬를 했지만 아직은 제 성능이 나오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제 제 성능이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제 버니쉬가 완료가 되면 한 1m 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타이어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르노 삼성 모델들, 유럽 차들 대부분이, 유럽 이제 프랑스 차죠, 이 대부분이 ESC를 끌 수 없습니다. 뭐 ESP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의 한계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현재 장착되어 있는 넥센의 AH8은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모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캡처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외죠. 특히나 이제 기존의 이 QM3가 금호의 KH25 패턴을 사용했었죠. 그 패턴이 이제 뭐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상당히 좀 다양한 환경에서 쓰기 좋은 그런 타이어였는데, 현재는 다소 좀 아쉬움이 커집니다. 실제 강한 제동력이 들어갔을 때도 좀 미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향후에 이 타이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더 이상적인 성능을 캡처가 내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뭐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디젤 소형이니까 이 정도라면은 뭐 조용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타협할 정도는 됐었고, 주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소음 정도가 60.5dB 정도니까 뭐 현대 아반떼 차체는 낮은데 아반떼 의외로 좀 바람 소리가 많았거든요. 그 아반떼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이 차는 지상고가 더 높으니까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캡처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르노 캡처
네, 블란서에서 온 갈무리죠. 갈무리.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확 하고 눈에 띄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한 것들, 특히나 운전자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체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잘 살려 놓은 만큼 실제 도로에서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 특성상 조금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XM3와 비교를 한다면 XM3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느낌이 있는데, 향후에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맞춰줄 수 있다면 여담이지만 한국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품성은 되게 좋거든요. 서스펜션 비롯해서 감각, 승차감도 동급 최고인데 항상 그놈의 가격이 좀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네. 10대 팔아서 100원의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20대를 팔아서 180원의 마진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좋고 어쨌든 많은 판매량을 득하는 그 제조사 차원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저 멀리 프랑스에서 온 요즘 유럽 많이 힘들죠? 힘내시고요. 르노 캡처를 만나봤습니다.